안녕하십니까, 김유강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말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극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집단 그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코 드라마의 처음 시작은 1911년경 이 사이코 드라마를 처음 만든 그 모레노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소꿉장난하면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소꿉장난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의 그 갈등은 뭐고, 고통은 뭐고, 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집대성을 해서 그걸 이론화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야곱 LB 모레노라고 하는 그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몇 가지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사이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사이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 드라마. 그 두 가지로 이제 논하지게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이 사이코 드라마가 되었는데, 사이코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연극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말 대신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거죠. 행동을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행동이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고통이다, 갈등이다, 슬픔이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성,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이런 자발성, 창조성, 자발성, 그 사이에서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이 즉흥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인격의 특성.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어떤 그 특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뿐만 아니라 나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친교를 잘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대인관계를 회피해가지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나, 그 원인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레퍼토아를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도 이 사이코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은 그 유머 감각이 다 갖고 있다 그러죠. 유머 감각.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을까? 이런 것도 스스로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 중에서 이 아이는 건강하다. 반면에 이 아이는 굉장히 어떤 그 병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이 아이는 왜 병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 아이는 왜 건강한 모습을 보일까? 바로 이런 면들도 이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병적인 면을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흔히 행위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울고 싶을 때 막 엉엉 소리내서 울어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부모가 알아주지 못하고 친구가 알아주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줘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이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소리를 내서 엉엉 울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 행위,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울음을.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는 비행으로 보이는 남을 공격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무슨 문화 기물을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그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 울고 싶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우는 거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치유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우리가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사이코 드라마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코 드라마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몇 가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소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첫째가 이 프로타고니스트라 그래가지고 연극으로 치면 이게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또 원래 뜻은 선택된 사람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의 문제를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바깥으로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 또 뭐 수치심, 뭐 슬픔, 아니면 뭐 증오,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이제 표출을 시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타고니스트 센터드라는 말을 써요. 주인공 중심체, 주인공이 중심이 돼서 연극을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트루 드라마, 주인공의 진실을 다루는 연극이다. 그래서 이걸 트루 드라마라는 그런 말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코 드라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본이 없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성 요소에서 두 번째는 누가 이제 필요하냐면, 보조자가 필요해요. 보조자라고 합니다. 이제 오질라리 이고라고 불러요. 보조해주는 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주인공의 변형된 엘터드 이고라 그래요. 주인공의 변형된 또 하나의 나의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보조자는 사이코드라마를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 자기의 문제를 잘 바깥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의 원하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 또는 어떤 사물들,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소셜 아톰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 원자죠. 예를 들면 주인공의 사회 원자는 누구냐 하면 주인공의 부모 또는 형제, 뭐 자매, 또는 학교 뭐 선생님들, 학교 친구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그걸 사회 원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원자들은, 보조자는 사회 원자인 뭐 할머니 역할, 할아버지 역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비누자 역할, 또는 뭐 자기 친구 역할, 그런 역할들을 주인공이 원할 때마다 그 역할을 이제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이 보조자는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조자는 대부분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잘 훈련된 그런 보조자를 씀으로써, 사용을 함으로써 주인공의 문제를 더 쉽게 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관객이 되겠어요. 관객. 이 관객은 최소한도 인원이 8명에서 12명, 어떤 때는 뭐 40명, 더 많을 땐 뭐 120명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객은 누구나 막론하고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객체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객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객체가 아니고 주체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관객 입장이 돼서 사이코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감정이입을 통한 이런 공감, 이걸 엠파시라고 그러죠. 엠파시, 이 감정이입을 하는 시간에 이 공감을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관객들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다루는 주체의 역할과 나중에 연극을 보고 나서 주인공과 감정이입을 다루는 그런 객체 역할, 이 두 가지를 관객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이 관객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주인공, 보조자, 관객,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다루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치료적인 방법으로 잘 이끌어갈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 또는 뭐 연출이라고도 그러죠. 또는 치료자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이 감독이나 또는 연출, 이 치료자는 주인공 또 보조자, 관객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를 하면서 치료적인 형태로 극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본 요소로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극장 무대가 필요하게 돼요. 무대가. 원래 이 모레노가 만든 가장 그 기본적인 무대는 4차원으로 돼 있어요.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4단계, 4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은 이건 원형 무대이면서 이 높이가 12피트에서 약 15피트 정도 되는 계단형의 원형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발코니 형태의 무대는 2층이에요. 2층이고 이제 발코니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무대마다 이 기능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저희가 역할이라는 말을 갖다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무대를 롤 테이크는 무대라고 그래요. 이 무대는 어떤 형태냐면 이건 대본 없이 진행되는 그런 그 연극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선택이 돼서 나와서 연극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금방 소화를 해내질 못해요. 그냥 뭐 계면졌거나 아니면 어색하거나 아주 쑥스럽거나 그래서 역할을 잘 해내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두 번째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자기가 그냥 흉내내는 정도는 돼요. 그걸 우리가 플레이한다 그러죠. 그냥 역할을 그냥 의미 없이 연기를 해내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다 세 번째 스테이지가 되면 이때는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에 비로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성을 부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특징적인 역할을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무대가 돼야만 비로소 사이코드라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 그런 정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무대인 요 발코니 형태는 2층으로 된 발코니 형태는 주인공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주인공의 미래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꿈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어떤 상상의 세계 아니면 환상 아니면 우리 정신과 질환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망상 그런 걸 이제 다루는 그런 단계로 사용이 되어져요.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의자가 우리가 흔히 슈퍼이고라 그러죠. 상의자가 자아를 잘 다스리면 상을 주고 잘 못 다뤘으면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이 발코니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고전적인 기본적인 그 무대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주인공이 이 첫 번째 무대에 발을 올려놓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발을 탁 첫 번째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리버스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새롭게 태어나고
두 번째 무대는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액팅 에어리아는 바로 현실을 뜻하는 거죠. 현실의 세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은 여기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그런 이론 원칙에 의해서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here and now라고 하는 원칙이죠. 지금 바로 이 무대, 내가 서 있는 이 무대에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무대에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자발성. 처음에 무대를 발을 올려놓는 순간이 자발성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이건 강요를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 스스로가 나 이건 해야, 내가 함으로써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하든지 내 문제에 대한 좀 통찰력, 좀 인사이트를 갖고 싶다. 이랬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가 즉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대가 바로 이렇게 창조성을 이제 이끌어내죠. 그래서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이 세 번째 무대가 됐을 때 비로소 사이코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좀 좋다. 해요? 자, 이제 또 다른 구성 요소를 보면, 그 다음엔 이 조명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색채 심리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색에 따라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또는 아주 슬픔이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이 붉은색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유도해 주는 그런 색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조명은 굉장히 그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중요한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은 우리가 요즘에 음악 치료다, 태교 음악이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 세라피 자체가 훌륭한 이제 치료가 되는데 이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주로 이 배경음악으로 우리가 이 BGM이라 그래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BGM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슬픈 환자들, 우울증 환자한테는 더 슬픈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자기의 그 카타르시스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도구가 있어요. 소도구는 그냥 가볍게 무슨 신문 종이를 말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벽에 필로죠. 또는 쿠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소도구는 이제 충분한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또 신문지나 이런 종이 같은 걸 오려서 의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입는 의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이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있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성 요소까지 가볍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이코 드라마의 기법이 사용되는 기법이 약 한 300여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 15개 정도의 기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